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10월 31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0월 마지막 날이면 항상 생각나는 노래도 있고요. 오늘은 좀 뭔가 좀 감성적인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즐거운 토요일 보내시기 바라겠고, 주식 때문에 좀 우려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좀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주위 분들과도 좀 소통도 좀 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 방송도 그래서 좀 주의 깊게 들어봐 주세요. 미국 시장 마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리겠고, 또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부분, 트럼프, 바이든 이런 얘기들도 할 거고요. 또 WTI 국제 유가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종목 추천이 없다고 안 듣지 마시고 상당히 향후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해드릴 예정이니까 집중해서 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미국 시장부터 좀 마감 시황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 나스닥 지수는 한 2.45% 하락을 해서 조금 불안한데, S&P 500 지수는 1.2%대 하락하면서 그래도 121선은 좀 지지하는 모습이었고요. 다우지수 역시 마찬가지 0.59% 하락. 그래서 낙폭이 크지 않았어요. 다우지수도 201선 그래도 아랫꼬리를 달고 낙폭을 좀 줄였다는 점에서 좀 너무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나스닥 지수가 2.45% 정도 급락을 했다는 점은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제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기술주들이 다 얽혀 있잖아요.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등의 주요 IT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다들 보면은 실적을 좋게 발표했거든요. 시장 예상치보다 웃도는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주가는 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도 오히려 10월 8일 날 잠정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부진했던 것처럼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이제부터 그럼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냐, 더 좋은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좀 오히려 부진하게 반응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애플도 5.6%, 페이스북도 6.3% 이렇게 좀 급락을 했고요. 반면에 미국도 보면 금융주들은 국채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한 0.27%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경제지표는 계속적으로 양호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목요일날 마감 시장, 금요일 새벽에 마감된 시장도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 소식에 따라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발표된 경제지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9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1.4% 증가했고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1% 증가를 상회했어요. 그리고 9월 개인 소득도 0.9% 증가해서 시장 예상치 0.5% 증가를 상회했습니다. 미시간대 10월 소비자 태도지수 81.8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 81.2를 웃도는 그런 모습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왔다, 이런 점들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좀 부정적인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뉴욕타임즈의 집계에 따르면 하루 동안에 9만 명도 넘어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카고에서 또 실내 식당 영업을 금지하고, 덴버에서도 실내 수용 가능 인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25%로 줄이고, 이렇게 다시 또 지금 지역별로 봉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는 좀 우려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대선이에요. 미국의 대선을 이제 앞두고 또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불투명하다는 그런 소식들이 주가를 좀 하락으로 이끌었는데, 이제는 경기부양책은 물 건너 간 것 같아요. 경기부양책은 대선 이후로 물 건너 간 것 같고, 그러면은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1월까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미국 대선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대선에 대해서는 지금 누가 이길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바이든의 우세론이 엄청났는데 또 최근에는 두 후보가 격차를 좁혀주는 분위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 당선되는 게 금융시장에 유리할지 각계각층에서 분석들을 하고 있어요. JP모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깔끔하게 승리하는 게 증시에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 S&P 500 지수가 3,900선까지 오를 거래요. 지금 S&P 500 지수가 3,269였고요.
가장 높았을 때가 3,588포인트였는데요. S&P 500 지수가 3,900선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트럼프 승리 시.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또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 S&P 500 지수가 13% 뭐 상승한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각자 뭐 이런 리포트에 대해서는 좀 뭐 찾아서 더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뭐 제가 뭐 뉴스를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각자 좀 뉴스들, 리포트들은 좀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이제 제일 최악의 경우는 정치적 불확실성이에요. 시장에서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거 정치적 불확실성. 그래서 미국도 보면은 이제 직접 투표하는 게 있고 또 우편으로 투표하는 게 있어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라도 이제 우편 투표 비율이 이번에 높을 걸로 보이는데 대선 당일에는 공화당이 우세하다가 우편 투표 결과로 민주당이 승리하는 이런 현상이 좀 가장 걱정스러운 그런 현상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불복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럴 경우에는 선거 불복으로 이슈가 시간을 끌면은 상당히 좀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뭐 각종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비관적 경제 전망을 많이 하는 그래서 닥터둠이라는 별명이 붙은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 같은 경우도 이제 정치 불안정성이 금융시장에서 가장 위험하고 선거 분쟁이 내년 초까지 계속될 경우에는 좀 주가가 10% 정도 떨어질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불확실성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10월 4일 날 뭐 저희는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뭐 누가 이기든지 뭐 그거를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누가 이기든지 간에 좀 확실하게 좀 승리를 해서 불확실성이 11월 4일이면 좀 사라지기를 하는 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제 국제유가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국제유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국제유가가 최근에 연일 떨어지고 있습니다. 10월 28일 날 5%대, 29일 날 3%대, 그리고 30일 날도 1%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국제유가가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원유가 하락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세계에서 뭐 석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뭐 그렇게 해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그림상에서 최저가를 6월 15일 날 찍었어요. 6월 14일 금요일 날 그리고 6월 15일 날 최저가를 찍고 그때부터 좀 다시 유가가 안정적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40달러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 40달러 선을 좀 지켜줘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6월 15일 보세요. 주식시장에서도 국내 주식시장 미국에 이제 6월 15일이니까 국내는 6월 15일이 반영되기 전이잖아요. 최저가였습니다. 6월 16일부터 다시 시장은 8월 달까지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였고요. 미국 시장 보시면요. 6월 15일 6월 15일 월요일부터 역시 마찬가지 나스닥 지수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도 한번 볼까요? 다우 지수도 마찬가지 6월 15일부터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각자 차트로 더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이것만 보시고 그래서 국제유가가 돌아서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또 제가 좀 참여하는 단톡방에서 좀 아침에 이제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미국 시장이 좀 상승을 했지만 오늘은 좀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되고 그동안 주중에 매수했다면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상승조차 안 나오더라고요. 국내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서도 이제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급등을 했는데 상승조차 안 나오는 시장.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장대 음봉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항상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상승을 하지 못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보셔야 되고 유가까지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유가가 상승하는지 하락을 하는지까지도 좀 매일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는 그런 투자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유가가 상승을 해야지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이 상승할 수 있다. 이런 힌트를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은 또 제가 뭐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주말은 이제 가볍게 좀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